최저임금위원회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6월에는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새 정부는 지난 광장이 요구한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그 사회대개혁의 첫 번째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분명한 한계 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독자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선 자체적으로 노동시장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 부처의 조사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주로 활용하는 지표는 생계비와 임금실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등이 활용됩니다. 대부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노동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기 위한 통계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있지만 두 조사의 수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유리한 통계를 인용하다 보니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는 타 부처의 조사 결과가 이미 과거 옛날의 자료라는 것입니다. 가령 내년도 적용 예정인 최저임금을 논의하려면 2024년도 혹은 그 이전의 자료들을 근거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적용 시점에서 2년이나 과거의 자료들로 논의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위한 연구 용역도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연구 용역을 진행하려면 노사 최저임금위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핑계로 독자적인 연구 용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사 모두의 동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 어떤 연구도 진행하지 않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보다 돈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노동자들은 회의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회의 공개를 요구했고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에게 대차게 거절당한 상황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 그 중에서도 우리 사용자 위원들이 정말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 사용자 위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MZ세대는 저축하지 않고 버는 대로 쓰는 소비 습관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면 안 된다. 아주 엉망진창이죠. 이렇게 전문적이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역량을 갖추고 세심하게 최저임금을 고민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기준 역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사실상 결정했던 공익위원들의 역대 근거 산식을 한번 보시죠. 근래에 들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주로 사용하는데 취업자 증가율을 왜 빼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실업률 올라가면 최저임금도 더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다 전문적인 근거로 체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